통합은 하지만 지금의 뭐 휴직 상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럼 휴직은 구조조정이 아닙니까? 30 km/h or 520 miles/h.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요 논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것 같지 않은 이용덕 동지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타봤습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죠. 독과점 논란도 있고요. 재벌에 대한 특혜, 부실 동반 이런 여러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는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항공사가 다 파산한다 이런 협박을 했죠. 아시아나를 파산시키겠다 이런 협박도 했습니다. 인수합병 명분은 뭐라고 하는 건가요? 첫째는 덩치를 키워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두 개 회사가 너무 부실이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세계적 추세가 덩치를 키워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두 회사를 다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합병시켜가지고 정부의 정책자금 지출을, 공적자금 지출을 줄여보겠다. 이런 명분으로 합병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예. 경쟁력 강화를 얘기하는데 그동안에도 사실은 경쟁력 강화를 그 최우선의 정책적으로 하면서 이 사단이 난 게 아니었나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도 항공산업은 포화 상태였고 중복 경쟁, 출혈 경쟁, 난립 이런 문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예를 들어서 저비용 항공사가 6개였는데 작년에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3개를 추가로 허가해 줬어요. 근데 그 2개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때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지금 정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중복 부분을 통합할 수 있다. 슬롯을 확대할 수 있다. 슬롯이라는 게 비행기가 특정 시간대에 뜨고 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확대하겠다, 정비 부분을 통합하겠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이미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나온 거죠. 그렇게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다가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이 사태가 난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나 반성은 전혀 없이 또 통합은 하되 여전히 경쟁과 효율 그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정부 지원 부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정말 많은 돈이 투입됐고 네네. 또 앞으로도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시아나에는 3조 3천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기간산업 안정기금 2조 4천억도 투입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통합하면 이 돈이 지원될 필요가 없나요? 그거는 아니죠. 두 개 회사 부실이 아시다시피 35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중복을 줄이는 효과와 화물 부분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 그리고 여객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근데 화물 부분 영업이익도 2분기에는 대한항공에서 1,5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났지만 3분기에는 몇십억밖에 안 났거든요. 그렇죠. 다른 항공사들은 놀고 있나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여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나 얼마만큼 늘어날지 이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어떤 부실 상태로 보면은 정부 재정이 투입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도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요? 사실은 제대로 책임질 생각은 없는 거죠. 한진칼의 지분을 산업은행이 한 10%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어떤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조원태 회장의 책임 경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자본가들이 그냥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러는데 사회이사 3인으로 관리 감독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요. 정부는 실제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자본가들을 계속 봐주면서 이 사태를 키워온 겁니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은 계속 생존권을 위협당해 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 승무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노동자들 같은 경우 통사임금도 깎이고 거의 무급휴직 상태에 내몰려 있고요. 아시아나 KO 노동자들 보십시오. 고용유지 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고
정리해고 당하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스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같은 경우 그 지원 조건이 총 고용의 90%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유지 대상 자체가 아니었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 믿으세요? 예, 노동자라면 누구도 믿지 않죠. 심지어 자본가들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안정협약서 작성도 거부하고 있고, 뭐 아시아나 노동자들이나 여러 노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노사정 협의체도 거부하면서 말로만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결국 구조조정이거든요. 여러 노선들이 이미 중복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중복이 있는데 그걸 그만 놔두겠습니까? 물론 당장에는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 중에 총고용 90% 유지가 있는데 그게 아시아나의 경우 내년 4월 정도에 끝나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 구조조정은 없다. 이 말을 가지고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항공산업은 정말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국가 기관 산업을 이윤 논리에 맡겨야 되느냐, 경쟁과 효율의 논리에 맡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연결되는데 뭐 대한항공 사장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통합은 하지만 지금의 뭐 휴직 상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휴직은 구조조정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항공산업이라는 이 중요한 산업을 경쟁의 원리에 놓고 국가는 실제로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이 산업을 어떻게 누가 통제하느냐. 저희들은 국유화를 주장하는데 물론 자본가들의 국유화는 노동자 통제가 없는 이상 국가가 자본가들 대신해서 구조조정을 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투입했는데 계속 해고와 노동자에 대한 생존권 위협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바꿔야 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가기관 산업을 계속 경쟁과 효율, 이윤 논리에 맡길 거냐 아니면 진정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그것을 노동자들이 강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던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용덕 동지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 떡밥으로 남기고 오늘 못다한 항공산업 국유화 관련한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는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네. 근데 출연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